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제 뭐 주주총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제 시장 좀 간략하게 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힘든 하루였죠. 그래요, 맞아요. 이 주식시장을 겪다 보면 아무리 그 해 1년에 상승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2차례 정도는 고비가 옵니다. 올해는 아마 3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3월에 그때 국채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넘어갈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아마 두 번째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때 이제 가장 큰 시장의 변수가 저도 얘기했던 것 자체가 테이퍼링이거든요. 맞아요.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언급된 시점에서 시장이 한 차례 출렁거림이 나올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 증시의 마지막 변동성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현실화된 거죠. 그렇죠. 7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좀 되면서 일부 연준 의원들의 대다수가 내용 자체가 이렇지 않습니까? 현재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조건 자체가 고용하고 물가인데 그렇죠. 물가는 이미 도달했고 2%. 지난달에 5.4%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다만 고용은 지금 연준이 목표는 안정 고용이 4%대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결국은 고용도 연준이 목표하는 4% 정도까지 하반기 때 떨어질 거다. 그렇게 그런 전망이지 않습니까? 경제 여건이 현재 더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페이퍼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전망들이 FMC 의사록에 담기면서 그게 이제 공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장치가 과다하게 빠지지 않는가 했던 것 자체가 이미 이 부분 자체는 화요일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화요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1월 달에 페이퍼를 시행할 거다. 그때 우리 시장이 크게 빠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는 쪽이었고 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이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약간 했던 마이너스로 좀 돌았었지만은 그래도 1% 이내에 하락했기 때문에 선전을 했어요.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자체는 혼조권으로 끝났지만은 근데 국내 시장 자체가 이게 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한 게 아닌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거의 뭐 급락 수준이었으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반영된 상태라고 좀 봤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이 이제 대만 증시하고 국내 시장 자체가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타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요. 어제 아무래도 이제 페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급상. 근데 외국인 매도는 어제 크지는 않았어요. 이제 2천억대 매도했으니까 최근에 매도 규모에 비하면 조 단위로 매도하다가 그렇죠. 이틀 동안 2천억대 매도했고 선물도 장중에는 한 4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지만은 장 막판에 3천억 정도 회수를 하면서 1천억 정도로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다만 어제 이제 기관 투자가들 매도가 아마 4천억 정도 잡혔는데 기관 투자가 다 팔았거든요.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뭐 연기금이라든가. 특히 이제 전체 4천억에 잡히지 않는 게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2천억 나왔으니까 기타 법인 쪽 포함해 기관 매도가 6천억이 나왔다가 좀 봐야 되겠죠. 뭐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고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도 지금 돈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제 지수 하락을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 시장이 어제도 2.9%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도 코스닥 시장이 2.9% 급락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약간 반등을 했었는데 어제 또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어제 뭐 상당히 코스닥 시장 하락폭이 컸던 것 자체는 기관 외국 투자가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외국 매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할애하면서 990포인트 초반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어제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페이퍼링 언급이 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면서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수요일 날 급락했다가 크게 빠졌다가 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왔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화요일 날 고점, 수요일 날 고점은 돌파하지 않았다. 1179원이 9.6원이 고점이다. 1176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수요일 고점을 돌파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페이퍼링 이슈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고점 돌파는 안 했다는 측면에서 좀 안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전반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든 상태에서 그래도 매수하는 업종이
인터넷 업종, 네이버 카카오를 예.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약, 화학은 LG화학을 좀 산 것 같고요. 은행이라든가 의류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한 업종 자체는 은행 업종을 좀 매수를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뭐 대부분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수 밀리면서 같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보면 특정 종목 쪽에 쏠림이 상당히 좀 심했거든요. 저는 최근에 수급 여건이 안 좋은 상태 이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특히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이라든가 관련 종목 쪽에 매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물론 거래대금 따지면 삼성전자가 1위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장의 부분 자체가 수급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규모 IPO 따른 후유증이거든요. 저는 이게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잘 나와도 계속 이런 걸로만 가요. 네, 그렇죠. 이들 종목이 그래 실적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재 기업이라든가 산업재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여타 산업재 실적이 대규모 서프라이즈만 불구하고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장이 안 됐었으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시장이 탄탄해질 건데 그렇게 보면 하반기 때도 계속적으로 IPO, 대형 IPO가 예정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향후에도 부담률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들 기업들이 시가총액 올라가다 보니까 MSCI의 지수에 편입이 되고 국내 또 코스피 200 포인트 되면 다른 종목을 덜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쪽을 팔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한쪽이 그렇죠. 부풀리면 한쪽은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들이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사면서 다른 것들을 파는 거거든요.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들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특정 업종의 쏠림이 심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뭐 그나마 그래도 산발적으로 움직였던 것 자체는 뭐 2차 전지 섹터한대의 종목들, 그 후발주들, 주변주 종목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주요 종목들 상승률 특징을 몇몇 종목을 좀 보게 되면 NC 소프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8.3% 정도 급등을 했는데 세네요. 일단 두 가지 이슈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 진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리니지 M이죠. 2M이죠. 대만 시장 쪽에서 구글 익스플레이와 앱 속에서 매출액 1위를 달성했다. 잘 나가네요. 러시아 진출하게 되면 2023년도까지 3조 원 정도 매출이 기대한다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이번 때 시작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요즘 시장 자체가 모멘텀 장세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안 좋더라도 향후에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요즘 계속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한 달 동안 70% 떴습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 1호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니까 또 식약청에서 어제 국산 백신 허가 심사 기간이 본래 180일인데 40일로 단축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게 하려고. 현재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뉴바이러스, 진원 생명과학 7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게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라고 하는 수급 이슈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가 좀 더 계속 상승입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니까 8일 연속 매수라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이것도 이제 그 수급 이슈예요. 그렇죠.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을 팔면서 이것 좀 덜어내는 거거든요. 뭐 펀드 매입 떠나서 계속적으로 수급 이슈적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 알루미늄이 12% 떴는데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도 2차 전지 관련 쪽입니다. 요즘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재 관련 종목들, 알루미늄 종목들 많이 떴기 때문에 주변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쪽인데 주변주군요. 이게 알루미늄도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알루미늄 박이 양극재를 감싸거든요. 음극재 쪽은 동박입니다. 동박인데 그동안 주목을 못 받던 자체가 동박이라든가 양극재 쪽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서 3개사밖에 없거든요. 상장된 회사가 DI 동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DI 동일도 신고가고요. 어제 이제 사마 알루미늄도 국내 쪽에서 세 번째 정도 캐파가 좀 되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 어제 주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주변적 확산이거든요. 영합주가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파워로디스도 움직임 찾게 됐고요. 그다음에 첨보가 최근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와가지고 다른 거 올라갔다 못 갔거든요. 어제 약간
키 맞추기 과정이 전개됐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한일시멘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11일 연속 상승입니다. 신고가인데 왜 그런가요? 거의 뭐 100% 가까이 있던데 저점에서 아마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고 그래서 9월 13일 날 액면 분할 이슈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주가 네. 상당히 저평가 주식인데 그랬군요. 유통물량이 없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시멘트 대장주가 쌍용 CN인데 네. 충분히 예사도 쌍용 CN이가 PER 22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유통물량만 확대가 된다는 현재 PER 1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접하는 평가를 네. 받지 않겠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었던 게 이들 어제 전체적인 하락 국면 쪽에서 상승 종목으로 눈이 띄었던 종목들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락하는 곳에서 풍선 효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돈이 될 만한 쪽으로만 계속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 전략이라든지 종목 선택을 잘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빛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또 내용으로도 연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세요? 예, 일단은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뭐 페이퍼링 이슈에서는 약간 뭐 벗어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거의 미국 소화하는 것 시장으로 같아요. 반영이 네. 됐다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시장은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좀 반영이 좀 될지. 음. 일단은 그 페이퍼링에 저는 학습 효과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네.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이 표는 제가 지난 3월 10일 날도 제가 가지고 나와서 주가가 안 빠진다고 했던 자료입니다. 이제 페이퍼링이라는 이슈 자체가 네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과거에 페이퍼링 지금 금융위기 때 대규모 자금을 풀었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되니까 2013년도에 현재와 같이 테이퍼링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당시에는 이제 줄여야 미국의 연준 의장이 지금은 파월이지만은 버냉킹 의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면 2014년, 13년도 5월 달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페이퍼링을 언급을 해서 시기를. 그랬군요. 그때 시점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잠깐 출렁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나스닥 시장이 3,300포인트대였거든요. 나스닥 네, 시장이 3% 정도 빠졌어요. 많이 근데 우리 코스피는 얼마 빠졌냐? 2,000포인트대에서 장중에 1,770포인트 정도까지 잠깐 빠졌습니다. 야, 약 10% 정도 빠졌어요. 장중에. 예. 지수의 이치는 좀 다르지만은 네. 그러나 다음에 시장은 페이퍼링 기간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뭐 2014년 페이퍼링 종료가 2014년도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거의 7개월 정도 있다 시작됐잖아요. 예. 이번에는 하게 되면 언제 지금 11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원래 당초가 1월 달 정도로 예상을 했던 건데 약간 조금 조기 앞당겨졌어요. 빨라게.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 2014년도 10월 달인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페이퍼링 종료 기간 동안 나스닥 시장의 지수가 몇 프로 떴냐? 33% 정도 뜬 것 같고요. 잠깐 밀렸다가 그렇죠. 올라간 거군요. 긴 흐름으로 빠지면 네. 그다음에 다우 S&P 같은 경우도 20% 정도 전후로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뭐 네, 그보다 네. 훨씬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페이퍼링 자체가 주가의 하락은 아니다. 일시적인 노이즈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고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그렇게 해석이 말씀이시군요. 물론 이제 그때와 예. 지수의 위치가 좀 다르고 그때보다도 자금 규모 자체가 훨씬 많이 풀렸던 부분도 있지만은 참고하자면 그렇다. 그렇죠. 예. 연준의 페이퍼링 헌다 자체가 연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한 건 아니다. 의미를 한 건 아니다. 그렇죠. 돈을 푸는 것 자체를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지금 월간 단위로 주택 저당 찾고 MBS에 400억 불, 그다음에 국채 800불이야 1200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만큼 시기적으로 초기에 얼마만큼 축소하느냐 관건인데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했던 것 자체도 예. 원래 시장에서는 월간 단위 200억 불 정도씩 계속 축소해 나가지 않겠는가 전망이었거든요. 네. 근데 150억 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씩. 그렇죠. 예. 좀 더 예상보다 더 적게. 그렇죠. 이제 주택 국채 쪽에서 800억 불 주는데 월간 100억 불. 그다음에 MBS가 400억 불인데 월간 50억 불 해가지고 150억 불 해가게 되면 몇 개월 이제 8개월 걸립니다. 그렇죠. 8개월 정도 되는 종료 예. 시점에 그러면 11월부터 시작한다 한다면 내년 6월 달에 끝나죠. 그러면 페이퍼링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은 언제냐? 잘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 해에 내년도 하반기 때 12월 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는 인상할까? 그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매파 의원 또 그렇죠. 의견이더라고요. 매파적. 근데 이제 그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금리 인상 자체는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니까 이 얘기 자체 뭐냐 상당 기간 저금리다는 거다. 페이퍼링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의 시장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페이퍼링 진행되다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지 그렇게 않는다. 봐야 시장의 되는군요. 충격 자체가 크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고요. 네. 국내 증시가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떠냐? 두주전에 지금 하락이거든요. 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앞서서
대만 증시하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선 반영됐다고 있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것들 금리 페이퍼링 이슈가 가장 민감하게 하는 건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8월 달 들어서만 8조 원을 팔았습니다. 올 들어서 약 32조 원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거의 다 팔았다고 보는 게 자체가 외국인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제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해놨어요. 외국인 투자가 시가총액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큰 그림에서.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0년도 코로나 이전에 네. 약 39조 원인데 예. 지금 34조 원 정도로 약 5% 떨어졌습니다. 예. 5% 떨어졌으면 그 수준이었냐? 2016년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앞서 연준의 페이퍼링이 나왔을 때 2015년 16년도거든요. 그때까지 물량을 축소해놨다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지금 51.8%입니다. 2016년도에 그 수준이에요. 네. SK 하이닉스는 다 떨어졌어요. SK 하이닉스를 주가를 안 판 이유 자체가 이미 2016년 수준까지 비중을 줄여놨어요. 팔 만큼 팔았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52%대에서 지금 46%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약간의 좀 더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보면 삼성전자 50%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51.8%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매도가 그만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았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최근에 반도체 이슈와 더불어서 미리 팔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박종훈 영역은 기본적 분석가니까 차트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주가 빠질 때 제가 보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장에서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단기 반등이 나오느냐? 그건 거이지 않습니까? 예. 1차적으로. 예,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약간 뭐 혼조국이 반등이 안 나온다. 빠졌다고 국내 시장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게 네. 20일 이격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20일 이격이 코스피가 지금 96입니다. 예,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격이라는 것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격으로 기준으로. 보는데 예. 이게 20일 동안 얼마만큼 이동평균선에서 떨어져 있느냐, 20일 이동평균선 기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붙으려 하는 속성이 있는 게 이격이거든요. 수렴을 다시 하는 거죠. 이게 많이 지금 벌어져 있다. 아. 좁히는 관계가 증가된다. 그 국면 쪽에서 20일 이격도가 95, 6까지 떨어진 경우가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올해는 올해 아마 2월 달에 나왔고 앞서 이렇게 3월 달에 이게 한번 나왔죠. 이때가 이때 제가 이거 오늘 아까 그 페이퍼링 자료를 네. 보내줄 때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거의 밀렸다가. 더 그렇죠.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내려와 있는데 지금 96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더해요. 코스닥 시장은 이미 과매도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게 보시면 더 신호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지금 거의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 급락 구간에서 이 구간 쪽에서는 거의 95까지 내려온 국면 쪽에서 기술적인 급반등이 나올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 해서 여기다 파시면 안 됩니다. 반등을 여기 댕겨야 되는 거. 저런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주가 네. 여기서 빠지면 예. 신용 물량들이 지금 많습니다. 신용이 지금 이제 걱정을 하셔야 돼요. 주가 빅토. 빠지면. 예. 25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주가가 중장기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오면 신용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스탁론을 받으신 분들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 반등 날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네. 매매 전략은 뭐 아무래도 낙고 가다 대형주가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접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소형 실적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뭐 관심은 IT 철강 뭐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그쪽입니다. 신규로 의료기기 쪽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봤고요. 이쪽에 오늘 뭐 업종보다는 시장이 중요하니까 네. 전반적으로 낙고가대 이후에 이제 실적으로 집중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분석 봐주시다가 오랜만에 차트 보니까 굉장히 신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할 확률이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에서 힌트를 찾아보셨나요? 네, 오늘 뭐 새로운 업종 제가 의료기기 쪽에서 제가 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가 최근에 이제 치과 쪽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좀 예. 생각이 나는데요. 자세히 그렇죠. 좀 제가 해주세요. 이제 이 시간 특징 종목, 상승용 특징 종목을 얘기할 때 의료기기 쪽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의료기기 회사들이 상당히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실적들이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임플란트 관련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문화가 나왔고요. 그 안에 이제 뷰옥스, 아이센스, 인바디, 바텍, 레이, 루트로닉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들이 나왔어요. 네. 좀 생각해보면 자체가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이제 치과 쪽이지 않습니까? 치과 자체가 같은 코로나 쪽에 치과 가게를 끌어가거든요. 구강 쪽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네. 네. 이게 향후에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뭐 치과 의료기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이후에 가장 추세가 괜찮은 쪽이 이들 의료기기 관련 종목 쪽인데 어제 이제 주가 하락 구면서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아서 이들 관련 종목 중에서 바텍이라는 종목을 한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바텍도 그럼 이것도 치과 관련해 가지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치과 의료기기 관련 회사입니다. 네. 영상 장비, 엑스레이를 중심한 국내 1위 기업이고 글로벌 4위권의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4위권의 기업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치과 업황 자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호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호황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연 수요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관련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간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연 수요에 따르면 일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좋았다는 자체는 지금도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확산되는 국면이 좋았다는 자체는 추세적으로 의료기 시장 자체가 고령화 사회가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이제 그런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고령화. 것 갖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1분기 때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2분기 때도 이 회사가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36억인데 200억이 나왔거든요.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분기는 이제 치과 의사들이 좀 휴가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렇군요. 비수기군요. 네, 그래서 계절적인 약간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사가 실적이 좋은 이유를 봐야 되는데 예사가 보니까 해외 쪽이거든요. 중국이라든가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북미, 유럽 모든 지역에서 거의 100% 고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으네요. 매출차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 특정 그렇군요. 지역이 아니라 예. 이 부분 자체가 여기다 또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 회사 실적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요. 네. 올해 이제 반기까지 매출액이 1,600억 원에 영업이 330억입니다. 그러네요. 작년도에 연간 316억인데 네. 반기 때 이미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 여유 있네요. 달성을 했습니다. 예. 올해 연간 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시장에서 668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하는데 거의 두 배네요. PR이 12.4배 되는 수준이죠. 지금 임플란트 기업이 PR이 아마 20배가 넘고요. 이것도 이제 치과 쪽이니까 다른 레이라든가 관련 의료기기 회사들을 PR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기업들이 20배니까 이 정도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낮네요. 상대적으로 업종 의료기기 회사 중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싸다 그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차트 회사가 이제 실적이 8월 10일 날 발표됐습니다. 발표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아서 급등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자체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전략은 현재 41,000원 정도 전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목표는 48,000원, 손절 가격은 짧게 20일 평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격이 38,500원이거든요. 38,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최근에 아주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치과 쪽과 관련해서 바텍이라는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